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마케팅 자료 분석 10주차 강의 컨조인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컨조인트 분석은 브랜드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다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가끔 신문에서 초우량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기사로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애플, IBM 이런 회사들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브랜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단순화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초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라는 잘 알려진 브랜드가 있고요. 커피숍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의 노브랜드와 같은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영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커피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두 커피숍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 스타벅스는 커피가 4,000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커피도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떤 커피숍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똑같다면 스타벅스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커피숍에서 가격을 낮춰서 2,000원의 커피를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4,000원, 잘 모르는 커피숍에 2,000원, 어딜 가시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커피숍에서 3,000원의 커피를 팔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딜 가시겠습니까? 코스타에 3,000원, 스타벅스에 4,000원. 예, 그럴 때 여기를 가게 될지 여기를 가게 될지 좀 많이 혼란스럽고 비슷한 효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때문에 1,000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에 1,000원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브랜드 가치가 되느냐면 만약에 이 브랜드가 존속하는 동안 이 회사에서 커피를 약 1억 잔 정도 팔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브랜드 가치는 약 1,0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실제로는 돈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 효용을 계산하는 것이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컨조인트 분석의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노트북을 사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 드래곤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비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상품을 고르길래 이 제품을 골랐을까요? 이 소비자한테 브랜드는 중요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 소비자에게 브랜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트북 많이 사보셨겠지만 이렇게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 장점은 뭡니까? 예, 가격이 좋았겠죠.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샀을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노트북 거의 비슷하고 노트북에다 스티커 붙였으면 거의 브랜드가 노출이 안 돼서 브랜드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의 로고를 보여주면서 작업할 일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성능이 떨어진다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자제품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저렴해도 성능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난 브랜드 값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요즘 제품들은 전자제품은 잘 고장도 안 나더라. 라는 생각에서 이 제품을 선택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노트북을 사는데 브랜드, 가격, 성능,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두 브랜드에서 갖고 오는 효용, 또 디자인의 효용, 기능의 효용, 이런 효용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오는 효용보다는 가격에 관한 효용을 더 크게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그 속성에 따른 효용이 모두 다릅니다. 마케팅에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고르고 그 타겟층에서는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타겟을 잡았다 하면 어떠한 효용의 순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면 업계 최저가 보장,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요.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메모리 무상 업그레이드, 브랜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브랜드 로고는 뭐 작게 보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타겟 소비자들이 어떠한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효용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은 마케팅 시장 조사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부가 있습니다. U 오브 펜실바니아라고 해서 유펜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유펜의 와튼 스쿨에 폴 그린 교수가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스탠포드의 스리니 비상 교수가 선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러 속성의 조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속성은 일단 화면 크기라는 속성이 있죠. 그리고 화면 포맷, 브랜드, 그리고 가격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화면 크기가 55인치에서 75인치까지이고, OLED, 과거에는 LCD, 플라스마 형식의 포맷도 있었는데 LED로 많이 바뀌고 있죠. 브랜드는 뭐 삼성, LG, 소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또는 1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속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속성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갖는 효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가격은 별로 상관없이 크기가 중요하다, 또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속성들 간의 효용의 차이가 있어서 이 효용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방식은 응답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속성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상 제품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75인치 LED 삼성 제품이 각 200만 원에 팔리고 있고, 뭐 55인치 LED 삼성 제품이 뭐 100만 원에 팔리고 있으면 어떤 걸 사고 싶냐, 어떤 제품이 좋아 보이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속성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 효용에 관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컨조인트 분석은 개별 제품의 속성을 연구를 하고 이 속성들의 효용을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얻은 효용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서 신제품 개발, 고객 세분화, 유통 채널 결정,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의 사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 시장에 신제품이 등장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또 소비자의 선호도도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쟁사의 제품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신제품에는 기존의 제품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속성 조합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화 상태인 운동화 시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차 변화되고 있는데요. 가볍고 다양한 색상 등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개발할 것인데 소비자의 효용이
가장 높은 조합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속성에 대한 효용을 계산해 보았더니 가벼운 소재에 대한 효용이 가장 높았고, 디자인은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함에 대한 효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란 속성은 무채색보다는 원색에 대한 효용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의 원색의 운동화를 출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장 효용이 높은 것만으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컨조인트 분석의 사용례 두 번째입니다. 의미 있는 시장 세분화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 세분화 방법은 인구 통계학적 또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품의 효용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용에 있어서 비슷한 효용을 추구하는 집단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 중에서 목표 시장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학교 앞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세분화가 먼저 필요하겠죠. 학생들을 세분화하는 방법은 신입생, 고학년, 대학원생, 유학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입주하는 오피스텔의 크기, 그리고 임대 비용, 통신 패키지, 세탁 방식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카드를 넣어서 선호도를 선택하고 효용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컨조인트 분석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에 인구 통계학적인 분류 말고 크기를 좋아하는 집단, 비싸더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집단, 통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여러 가지 형식으로 효용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컨조인트 분석 사용리의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유통센터의 설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센터라는 것은 거기서 파는 품목도 있고요. 매장 크기, 그리고 가격 수준 등의 속성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 내 소비자들이 이런 속성들에 대한 효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재래시장 형태나 할인마트 또는 백화점 등의 유통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컨조인트 분석을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용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용 함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즉, 영향을 주는 것은 속성들이죠. 영향을 받는 것은 선호도, 효용들이 종속 변수가 되겠죠. 자, 운동화의 효용 분석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화의 전체적인 효용, 이것을 종속 변수라고 하고,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격, 스타일, 견고함 이런 속성들이었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속 변수는 Vx라고 하고, 이 종속 변수의 값은 이런 독립 변수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 독립 변수의 값들은 더해지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용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독립 변수들을 논 매트릭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고가, 중가, 저가, 스타일을 전통적, 첨단식, 견고함을 약함, 중간, 강함,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들을 비계량적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가격은 3가지 수준, 스타일은 2가지 수준, 견고함은 3가지 수준이기 때문에 총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18가지입니다. 각 수준의 조합을 우리가 자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총 자극의 수는 18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극은 고가이며 전통적이며 약한 운동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효용 함수는
이 가격과 스타일과 견고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이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또는 순위 척도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간 척도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고가이면서 전통적이고 약한 것에 대한 평가 10점 만점에 4점, 고가이면서 전통적이며 중간인 것의 평가 10점 만점에 7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순위 척도는 이렇게 모든 자극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열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스타벅스의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는 두 가지 수준이 있고요. 가격도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2 총 자극의 수는 4가지가 나오겠죠. 예, 커피를 3,000원에 파는 스타벅스와 3,000원에 파는 코스타, 4,000원에 파는 스타벅스, 4,000원에 파는 코스타, 이 4가지 자극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좋아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순위는 당연히 1, 2, 3, 4가 될 테고요.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예, 가장 싸게 파는 스타벅스가 좋겠죠. 이게 안 된다면 그 다음번에는 일로 갈까요? 일로 가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도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걸 두 번째로 선호합니다. 세 번째로 선호하는 것은 그래도 4,000원에 파는 스타벅스, 그리고 마지막이 4,000원에 파는 노브랜드,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겠죠. 이렇게 자극의 순위를 결정을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료 수집의 예를 운동화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가격과 디자인입니다. 딱 두 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운동화를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속성은 가격과 디자인 딱 두 개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선호도입니다. 그렇다면 독립 변수의 속성 수준을 가격은 3만원, 1만원으로 두 가지 수준을 놓고요. 디자인은 산뜻한 디자인과 투박한 디자인 두 가지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2 총 4가지의 자극이 나오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다음 운동화를 선호한 순서대로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산뜻한 디자인에 가장 싼 가격, 그리고 산뜻하면서 가격은 10만원, 그 다음이 투박하지만 싼 거, 투박한데도 비싼 거는 가장 싫어하는 선호를 갖겠죠. 이렇게 선호도를 계산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효용을 계산하고 디자인의 수준에 따라서 효용을 계산할 것입니다. 먼저 효용을 임의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산뜻한 것은 1점, 투박한 것은 0.5점. 디자인은 이쪽이 더 선호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효용값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만원이 2점, 3만원이 1점. 이렇게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산뜻은 1점, 투박은 0.5점. 그리고 가격은 만원이 2점, 3만원이 1점. 이렇게 부여한 다음에 이 경우에 효용을 계산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3점이 되고요. 여기는 두 개를 더하니까 2점, 그리고 2.5, 1.5. 이렇게 효용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임의로 부여한 값입니다. 일단은 선호 정도만 알고 있어서. 자, 그러면 효용값에 따른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5점이니까 이것을 선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호도가 3번,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선호도를 계산했을 때 이 선호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좋아한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사한 자료와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의로 부여한 이 효용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용을 수정합니다. 아까 1, 0.5, 2, 1이었는데 이렇게 0.7, 0.3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0.5는 그대로 있고요. 0.7, 0.3으로 바꾸면 그때 효용이 1.7, 1.3, 1.2, 0.8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순위가 맞게 되겠죠. 다음 단계로는 각 속성 수준의 효용을 비교합니다. 이 디자인의 효용 차이는 얼마입니까? 디자인의 차이는 1과 0.5의 차이니까 0.5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격의 차이는 0.7과 0.3의 차이니까 얘가 0.4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디자인의 효용차가 가격의 효용차보다 더 크니까 제품을 선택할 때 디자인이라는 속성이 소비자들에게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속성의 조합은 10,000원 가격의 산뜻한 디자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장 효용값이 큰 조합으로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속성의 조합 그리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효용값들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컨조인트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값들입니다.